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한국에 있는 학군지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도전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한국 수학을 준비하시려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입시 수학을 위해서 꼭 해야 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에 가서요, 미국 수학에 한국 수학을 끼워 넣지 말고요, 한국 수학을 별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미국 수학을 당장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 수학을 테트리스에서 필요한 단원을 조각 내서 공부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결성이 떨어지면서 한국 수학도 그렇고 미국 수학도 그렇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한국 수학을 분리해서 따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현지에서 한국 수학을 고를 때 비슷한 수준의 수업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해외 학생들 지역 중에 많은 부분이 얼바인이거든요. 얼바인 지역에서 현지에서 한국 수학을 하고 있다는 곳을 들어봐도 그 문제집의 종류가 처음 들어보고 미국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업 가격이 비싸고 주 3시간에 월 450불에서 500불 정도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업료는 매우 비싼데 푸는 문제집의 종류가 신뢰도가 낮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의 한국 수학 수업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사와서 그것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 한국 수학 속력이 더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3개월의 기본 심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이 미국 수학 따로 한국 수학 따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혼란을 겪다가 한 1년 정도 수업을 들으면 어느새 한국 수학의 진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미국 수학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수학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미국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한국 수학을 배우면서 그 실력의 향상이 미국 수학까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전에 말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미국 수학은요 현지에서 기본 역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꼭 심화 문제집을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요 한국 수학을 배울 때도요 기본 문제집만 배우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학생의 관점에서도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현지에서는 어려운 수학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기본 문제집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앞단계에서의 심화 수학을 열심히 해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뒷단계에서의 기본 수학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심화 수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최상위 수학, 적어도 최상위 S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는 최고 득점 수학, 최고 수준 1품 정도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중등 과정에서 쌤까지 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쌤까지 풀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A급 수학은 현행 때나 그 다음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급 수학도 C스텝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B스텝과 A스텝을 풀거나 시간이 더 없으면 A스텝만 풀어보면서 심화 문제는 요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 기준점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한국에 있는 학군지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도전들인데요. 미국에 있어도 비슷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돌아와서도 한국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2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타겟으로 하면요,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개 내신 준비를 할 땐 별도로 문제집 권수를 채워서 유형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모르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덜 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한국의 시험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문제집을 몇 권 정도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선행을 할 때는 2권에서 3권 정도는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행 때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학생들이 한 2권 정도 더 풀거든요. 그래서 통상 한 과정에 선행과 현행을 합쳐서 5권 정도를 푸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권을 기준으로 조금 더 많이 풀거나 조금 덜 풀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정한 문제집 양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한국 수학을 배울 때는 한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것은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한국 학생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부모님이 지도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 들어와서 서로 과제도 내고 잘 준비해서 시험도 치고 서로의 점수도 보고,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어야 느슨한 미국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한국 수학을 잘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해서 한국에서 공부하던 그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미국에서 한국 수학을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요, 정기적으로 한국 중학교 시험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돌아갈 것들의 중학교 시험 문제를 그걸 여러 가지 비용이나 루트를 통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가는 곳들이 너무 쉬워서 학생들에게 자극이 없다면 강남 지역의 문제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구하기가 쉽고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서 실제 시간을 재고 시험을 푸신다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긴장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강남 지역의 학교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를 칠 때 어려운 학교 하나, 쉬운 학교 하나, 이렇게 2개를 치거든요. 그래야 학생이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나오고 쉬운 문제일 때는 이 정도 나오니 내 실력은 이 정도구나 라고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럼 미국에서 한국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요,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중학교의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을 재서 한번 시험을 친다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저희들은요, 대치동에서 오프라인 수업과 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줌 수업을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글로벌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한국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는가인데요. 저희들은 실제로 줌으로 학생들 단체와 함께 수업을 하고요, 카톡을 통해서 문제풀이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요, 과제 관리와 주간 테스트도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더라도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 스타일에 맞는 수업을 찾으신다면 아마도 저희들이 그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특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가 귀국 후에 한국 학교에서 수학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5가지 팁들을 준비했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